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오늘 7월 28일 화요일부터 VOA는 하루 7시간 연속 생방송과 재방송으로 24시간 내내 미국 뉴스를 포함한 세계 뉴스와 한반도 소식,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과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생방송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0시부터 아침 7시까지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라디오 단파 9,950kHz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아침 7시부터 낮 2시까지의 재방송은 단파 15,140kHz, 또 이후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2,140kHz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 사흘째 군사 공격을 멈췄습니다. 양측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사흘째 상호 공격을 중단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세계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하원을 통과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에는 북한의 대러 군사 지원에 관여한 제3국의 개인과 단체,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24일부터 거의 모든 수입품에 적용된 미국의 신규 관세 발표 소식 디브리핑 순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인터뷰는 군수 지원함부터 호위함까지 미국과 한국의 조선 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로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 연구소 국방기술국장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또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아메리카 250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 사흘간 군사 공격을 중단한 가운데 오만의 중재로 외교적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을 둘러싼 갈등과 우크라이나의 이란 선박 공격으로 긴장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13일 연속 이뤄졌던 대이란 공습을 25일부터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같은 기간 영내 미국의 동맹국들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공습을 중단하는 한 자국의 공격도 멈추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6일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공습 중단은 외교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츠 대사는 그러나 미군의 추가 자산이 계속 중동으로 이동 중이라며 이란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즉각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오만과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카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7일 현재 미국과는 어떠한 협상도 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진행하는 협상은 오만과의 협상이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관한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오만 외무차관은 지난 주말에 테헤란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을 위한 원칙과 운용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회의가 건설적이었으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CBS 뉴스는 협상에 정통한 이란 관리를 인용해 현재 해협 통항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27일 미국이 지정한 항로를 통행하려 한 선박 6척에 경고 사격을 가해 회항시켰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교전 소강 국면에서도 영내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27일 사우디아라비아 방공망이 이라크 내 이란 연계 민병대가 발사한 드론을 공격했으며 요르단도 드론 2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이르빌주 코야 지구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이란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 이후 처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상원이
하원을 통과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겨냥한 별도의 제재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하원을 통과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겨냥한 별도 제재 조항이 담겼습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북한산 무기와 물자를 이전하거나 판매 중개한 제3국의 개인과 단체, 금융기관입니다. 제재가 부과되면 미국 안에 있는 자산과 재산이 동결됩니다. 비자 발급이 금지되고 미국 입국도 막힙니다. 이미 발급된 비자도 취소됩니다. 또 국제금융기구가 제재 대상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미국 측 대표가 반대표를 던지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지원 활동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파견된 북한군의 규모와 사상자 수, 이들이 전장에 미친 영향이 담겨야 합니다. 예외와 유예 조항도 담겼습니다. 농산물과 식량,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거래에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멈췄다고 대통령이 의회에 확인하면 제재를 종료할 수 있고, 러시아가 다시 전쟁을 시작하면 즉시 제재를 되살려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4일 하원에서 찬성 226대 반대 195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존티훈 상원 공화당 대표가 상원 심의 일정에 올림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20일 상원 본회의 안건 목록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상봉을 원하는 미국 내 한인들을 공식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오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원하는 한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VOA에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재회를 원하는 재미 한인 가정을 위한 국가 등록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할 방안에 관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한인의 규모나 가족관계, 거주지,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에서 내부 논의 중인 국가등록부는 이 같은 정보를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집계하는 제도가 될 전망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다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무부가 이산가족 국가등록부 시행을 위한 내부 논의 사실을 공개한 것은 관련 법률 제정 약 8개월 만입니다. 국가등록부의 법적 근거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에 첨부된 한인 이산가족 국가등록부법입니다. 해당 법률은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 특사 등을 통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헤어진 미국 내 한인 가정의 정보를 모으고 앞으로 상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양자 대화가 이뤄질 경우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진전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률에 담겨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캘리포니아주 출신 영김 하원의원과 버지니아주의 수하스 수브라마냠 하원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상원에서는 팀 케인 의원과 테드 크루즈 의원이 동반 법안을 냈습니다. 하원은 앞서 118대 의회 당시인 2024년 6월 이 법안의 전신을 375대 8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이산가족 상봉에는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시애틀을 비롯한 미국 곳곳의 이산가족 단체와 이북도민회는 국무부가 국가등록부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이차희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그게 진작 몇십 년 전에 했었어야 할 일인데 이제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산가족 단체들은 현재 미국 내에 북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 규모를 10만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공신력 있는 등록 자료가 없어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이산가족 등록을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족한 게 공신력이 없었습니다. 미국 내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국가등록부 구축이 실제 상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의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가족과 헤어진 이산가족 대부분이 80대에서 90대 고령인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며 조속한 상봉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오종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또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24일 북한 비핵화가 종결된 사안이라는 어떤 주장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 22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행사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둘러싸고 상당히 공격적인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요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2024년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종결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러시아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며 대화 재개에 대한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